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아재입니다. 저는 오늘도 법원에 와 있습니다. 서초동이고요. 오늘은 두 가지 공판을 방청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물론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교수와 관련돼 있는 사건 공판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입니다. 두 번째는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PB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 이렇게 두 가지 공판을 방청하기 위해서 왔고요. 오전에 공판 두 개 모두 끝났습니다. 그 결과를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최강욱 대표에 대한 공판은 이렇습니다. 이미 재판을 받고 있죠.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업무방해 혐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최강욱 대표가 법무법인에서 근무를 할 당시에 조국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을 해줬다. 그래서 이것을 대학 입시에 활용되도록 해서 대학의 입시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혐의로 기소돼서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뭐냐? 이렇게 기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강욱 전 대표가 지난 4월 총선 직전에 팟캐스트에 출연을 해서 이 공소사실에 대한 내용을 언급을 하면서 본인은 무죄다, 이 공소사실이 사실과 다르다라는 주장을 한 것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 라면서 고발이 들어왔고, 그 고발건에 대해서 전격적으로 기소를 한 사건입니다. 근데 변호인단의 오늘 주장은 이렇습니다. 당시 최강욱 대표가 팟캐스트에서 발언한 내용은 검찰이 공소장에 적시한 것처럼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문서 정리를 하고 영문 번역을 하고 이런 인턴 활동을 했고 확인서를 보내준 것으로 그렇게 발언한 것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최강욱 대표의 실제 발언은 이 업무방해 기소가 부당하고 무죄다라는 취지에서 의견을 표시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어느 부분이 사실 공표고 또 같은 맥락에서 어느 부분이 허위 사실이라는 거냐, 그 부분이 특정되어 있질 않다. 최강욱 대표는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는다면 이 최강욱 대표에 대한 선거법 위반 공소사실은 부당한 기소고 당연히 무죄다 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공판을 마치고 기자들하고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는 정치적인 기소다, 정치적 의도가 있는 기소다라는 주장까지 펴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이 사건은 선거법 위반 사건인데요.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굉장히 짧아요. 6개월에 지나지 않습니다. 선거가 끝나면 빨리 마무리를 하고 국민 화합을 해야 하고, 그리고 선거 결과의 안정성도 도모해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6개월로 굉장히 짧게 정해놨죠. 그래서 4월 총선 끝나고 10월 15일이 공소시효 만료일인데, 공소시효가 완료되기 직전에 전격적으로 기소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헌법상의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을 한다는 것이 무죄 추정의 대원칙입니다. 그러면 더더구나 선거 기간에 각종 의혹이 상대 후보로부터 또는 제3자로부터 사방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후보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방어를 하죠. 예컨대 선거 기간 중에 어떤 후보자가 누구를 만나서 밥을 샀다더라 라는 의혹 제기가 나오면 그 후보자는 그걸 방어하는 차원에서 나는 그 사람 만난 적이 없어, 밥을 산 적이 없어, 밥값을 내가 냈는데 나중에 현금으로 돌려받았어, 또는 나눠서 냈어, 이런 식으로 본인의 방어를 하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밥 산 게 사실로 드러나서 그 후보자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더라도, 기부행위로 기소를 하더라도 그 선거 기간 중에 본인이 부인을 했던 것, 그것에 대해서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을 해서 기소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최근에 기소한 사건이 이재명 도지사 사건이 있죠. 토론회에서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를 하기는 했는데, 이 사건은 결국 대법 가서 뒤집혔죠. 그래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다른 케이스를 보죠. 최강욱 대표 사건과 비슷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난 총선 기간에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가 됐죠. 딸의 입시 비리 의혹도 다시 한번 불거졌고, 그리고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와 관련된 각종 의혹도 제기가 됐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했느냐? 불기소를 했죠. 이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여전히 지금 수사 중이기는 한데,
당시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선거 구민들에게 유권자에게 문자를 보냅니다.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와 관련된 의혹이 모두 허위임이 확인됐다, 드러났다, 이런 취지로 선거 구민들에게 직접적으로 문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이 됐는데 검찰은 이거 기소했습니까? 안 했죠. 기소 안 했습니다. 비슷한 맥락이에요. 실질적으로 그 의혹이 사실인지 여부는 재판을 통해서 사실이 확정될 겁니다. 그런데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확정 판결을 받기까지는 무죄로 추정을 한다라는 원칙인데, 다시 말하면 그 기간은 무죄로 추정되는 기간입니다. 그 무죄로 추정되는 기간에 더더구나 선거 전국에서 후보자가 나는 무죄다, 그 의혹은 잘못 제기된 것이다, 또는 검찰의 공소 사실은 다르다, 사실이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을 가지고 기소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나경원 전 원내대표는 지금 불기소가 확정이 된 거고요. 반면에 최강욱 대표는 기소가 된 겁니다. 시민단체가 나경원 전 원내대표를 고발을 하면서 이미 정부 감사에서 스페셜 올림픽 코리아와 관련된 비리나 부조리가 15건이나 적발됐다라고 적시를 해서 고발을 했었습니다. 물론 이 사건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확정 판결을 받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의혹을 제기했던 건데, 이것에 대해서는 그것을 부인하고 마치 그 의혹 자체가 허위라고 밝혀졌다는 취지로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서 기소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최강욱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정말 괴롭히고 싶은 모양입니다. 업무방해로 기소하고 그것과 연관지어서 또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또 기소를 하고, 이렇게 기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쨌든 오늘 변호인단은 무죄 주장을 했고요. 다음 준비기일이 11월 2일에 열립니다. 11월 2일 두 번째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고요. 변호인단이 검찰 측에게 요구했다시피 어떤 내용을 허위사실로 공표를 했다는 것이냐, 무죄라는 취지의 의견 개진을 한 것에 불과하다. 당신들이 이야기하는 사실을 적시해서 공표했다는 내용, 그 중에 허위사실이 어떤 부분인지 그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특정을 해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두 번째 준비기일이 열리기 전에 아마 검찰 측에 답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김경록 PB에 대한 공판 소식도 전해드리죠. 김경록 PB는 정경심 교수의 자택에서 수사가 시작될 즈음에 자택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교체를 하고 나중에 정경심 교수로부터 그것을 받으면서 보관하고 있어라 라고 요구를 받고 보관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정경심 교수와 함께 동양대에 내려가서 동양대 교수 연구실에 있는 PC를 반출해서 보관하고 있었죠. 그래서 형사사건, 타인의 형사사건에 관련된 증거를 은닉했다는 혐의로 기소가 됐고, 지난번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경록 차장은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자백을 하고 시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심 선고 형량이 너무 과하다라는 이유로 지금 항소심을 하고 있는 거고요. 김경록 차장 측도 항소를 했고 검찰 측도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김경록 차장 측이 오늘 정경심 교수를 이 법정의 증인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채택 여부는 결정 안 됐는데, 김경록 차장 측의 변호인단의 입장은 이런 겁니다. 김경록 차장의 주장 또는 기억과 정경심 교수의 주장 또는 진술과 상반되는 부분이 있고 비상식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증인신문을 해야 되겠다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다소 좀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을 했어요. 어차피 정경심 교수는 이와 연관된 본인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고 또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증인으로 출석을 하더라도 증언 거부권에 해당이 돼서 전면 증언 거부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과연 증인 채택을 할 경우에 실익이 있느냐,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는데, 김경록 차장 측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반되거나 비상식적인 주장에 대해서 설사 증언 거부권을 행사를 하더라도 법정에서 관련 증거물을 현출하면서 신문을 해야 되겠다라면서 뜻을 굽히지는 않았습니다.
그동안 다뤄진 이 법정 공판 과정에서 김경록 차장이 당시 하드디스크를 분리해서 정경심 교수로부터 건네받으면서 이거 없애드릴까요? 라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했다라는 정경심 교수의 진술이 공개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진술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어요. 양측 다 그런 진술이, 그런 발언이 있었음은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검찰과 그리고 김경록 씨 1심 재판부에서 해석을 하는 것은 김경록 차장이 그만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반면에 김경록 차장은 당시의 상황,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할 때의 뉘앙스, 이것에 대해서 조금 다른 주장을 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경심 교수한테 이걸 건네받으면서 교수님 이거 제가 파기해드릴까요? 부숴드릴까요?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주장을 한 것이 아니고 당시 김경록 차장은 그걸 건네받으면서 아니 이럴 거면은 그냥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아요? 뭐 이렇게 소극적으로 질문을 던진 것에 불과하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증거를 은닉하거나 인멸할 의지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확인을 받고 싶은 것 같고요. 그리고 정경심 교수의 수사 초기 진술 조서에 김경록 차장이 보다 능동적으로 행동했었다라는 취지의 진술이 아마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상반된 주장이다 라면서 정경심 교수를 증인으로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문을 하고자 하는 게 아마 김경록 차장 측의 변호인단의 아마 의지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증거 채택 여부는 오늘 결정이 되지는 않았고요. 김경록 차장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12월 16일에 있습니다. 그 공판에서 양측이 제출하는 서류, 증거물에 대해서 아마 논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과정에서 증인 채택 여부가 결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 공판이, 두 번째 공판이 12월 16일이거든요. 일주일 뒤인 12월 23일에 정경심 교수의 1심 선고 공판이 예정돼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김경록 차장 재판부가 정경심 교수를 증인 채택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더라도 정 교수는 1심 선고 공판 이후에 아마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본인이 본인 사건에서 어떤 선고를 받느냐에 따라서 증언 거부권 행사 여부도 아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런 정도로 오늘 공판 소식은 모두 전해드린 것 같고요. 오늘 최강욱 대표 공판이 끝나고 나서 이 변호인이, 최강욱 대표는 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오늘 출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변호인이 기자들하고 짧게 인터뷰를 했는데, 기자들의 질문은 주로 최강욱 대표의 이 공판과 관련된 내용보다는 그 법무법인의 변호사 중에 한 명이 공수처장 후보자로 지금 추천이 돼 있거든요. 민주당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자 2명 가운데 1명, 전종민 변호사가 추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인 공존에서 수임을 하고 있는데, 이 전종민 변호사는 오늘 법정에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창환 변호사 1명만 출석을 했는데, 이창환 변호사를 붙잡고 기자들이 이 전종민 변호사가 이 사건 선임이 돼 있는데 혹시 이 사건에 대해서 선임을 취소할지, 뭐 이것에 대해서 좀 주로 질문을 했고요. 이창환 변호사의 답변은, 본인이 뭐 공수처장 후보자 본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 사건을 수임한 것은 우리 법무법인이고 이것 때문에 굳이 변호인을 사임하거나 이럴 성격은 아니라고 본다. 그리고 누군가 어떤 정치인의 사건을 수임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정치적 입장에 온전히 동의하거나 찬성하거나 이런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그것에 대해서는 이 형사사건의 변호인의 입장에 대해서 다소 오해하고 그런 질문을 하시는 것 같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기는 했습니다. 사실 뭐 오늘 있었던 공판하고는 좀 별개의 내용인데, 요즘에 워낙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과 그 임명 과정에 관심이 뜨겁기 때문에 기자들의 질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질문을 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공판 소식은 이 정도로 전해드리고요. 다행히 오전에 짧게 끝났습니다. 최강욱 대표 공판이 오전 11시였고 김경록 PB에 대한 공판이 11시 20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최강욱 대표의 준비기일 방청을 하고 후다닥 뛰어가서 김경록 PB 법정에 들어갔더니 이미 막 시작을 한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공판 내용을 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오늘 영상 내용이 유익했다면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